우와, 거꾸로 뒤집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도를 거꾸로 돌린 거거든요. 한반도 뒤집어져 있고. 한반도가 뒤집어져 있고. 중국이 남쪽으로 돼 그러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봤을 때 밑에 있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필리핀. 이 딱 연결이 되면 중국이 못 나와요. 아. 저걸 전략형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와, 진짜 중국 진짜.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한반도도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저 거죠. 지도 공개돼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서 가장 꼭지점으로 중국 쪽에 근접해 있는 곳이 남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하고 저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면 한국이 거의 등대처럼 지금 가장 척후에서 지금 위치하고 우리는 있다는 또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땅이랑 붙어 있고. 그렇죠.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요충이라고 하죠. 정의가 명확합니다. 피아가 차지했을 때 누구에게나 더 유리한 지역을 요충이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딱 요충이고요. 요충지. 이것은 이제 아마 처음 공개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제니스 75라는 미 해공군 정보보고서가 있어요. 네. 한반도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사진을 처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느냐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언제? 1945년입니다. 차 1945년에 세계대전. 핵폭탄. 그 전에요. 오. 네. 미국이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하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회의론이 하나 있었어요. 한반도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일본으로 충분치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진을 그 문서에 제시하면서 봐라,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으면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 여기서 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반도를 전략적인 힌지, 경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렇게 뒤집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민 씨, 우리가 그 얘기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 시진핑은 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뭐 기획했다. 예. 이런 얘기 우리 나눴잖아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로 침공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논쟁 남기면. 예. 그 걱정을 미국 국방부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민간의 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싱크탱크로서의 이 전쟁 도상 계획을 작성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지난 이만갑에서 배웠던 이 가디언 타이거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가디언 타이거의 전쟁 시나리오는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대만 앞바다로 함대를 출격시킨 중국군, 대만 해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만군도 자국 방어에 나서는데요. 중국군이 대만 본토로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군을 필사적으로 요격합니다. 양측군의 팽팽한 전투로 인해 대만 본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중국의 공습에 대만 시민들은 이미 긴급 대피한 상황. 중국군과 대만군은 도심에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곧바로 미국은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 중국에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을 감행합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중국의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오랜 우방국인 북한.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오랜 우방국인 북한. 북한은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주한미군 시설을 타격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 대만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에서는 한미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북한은 사상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국의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은 중국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합니다. 결국 북한에 보복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북한 정권 종식 작전에 돌입,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제거할 대규모 전투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우리도 가는 거죠. 왜 우리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없네. 함께 가는 것이고 시나리오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러나 이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관련된 우발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의 얘기를 할 때 흔히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접근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가 그렇습니다. 호주는 어디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호주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호주는 중국의 무력 사용도 지지하지 않는다.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느 쪽의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대국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어서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요새 이제 대한민국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5위다, 6위다, 7위다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강대국의 입구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지 않을지도 한번 지혜롭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